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미경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교보문고의 명강의 빅10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미경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진짜 이번 주 한 주는 훨씬 더 힘들게 갈 것 같아요. 먼저 그 얘기부터 하고 싶어요. 제가 며칠 전에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정말 너무 충격적인 경험을 했어요. 다들 이렇게 횡단보도 건너시죠. 이렇게 저쪽에서 사람들이 쫙 오는데 다 요만큼은 하얗거나 까맣거나 그래요. 그 마스크를 다 하고 저쪽에서 쭉 걸어오고 저도 마스크를 하고 이쪽에서 걸어가는데 그 중에 딱 한 명이 마스크를 안 하고 얼굴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전체 얼굴이 보이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건지 그렇게 생소한 건지 눈에 확 띄는데 외계인 같다. 그러면서 제가 눈물이 왈칵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는 거야?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야? 어떻게 살아야 돼? 그리고 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 8층쯤 올라갈 일이 있어서 올라가는데 아무도 안 누르는 거예요. 닫힘을. 누구 한 사람이 희생하고 누르겠지 하고 다 이러고 서 있어요. 엘리베이터 뒤에서. 공교롭게 내가 바로 버튼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눌러야 되겠죠. 제 손으로 눌렀고 내리자마자 제가 어디로 갔을까요? 화장실이요. 손 씻으러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게 아니라요. 그냥 사는 거 있잖아요. 인간답게 사는 거. 이것까지 다 흔들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도 나는 꽤 살았어요. 지금 이제 57세니까 웬만큼 살았고. 근데 우리 막내 같은 경우는 이제 17살이란 말이에요. 그 아이들도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할 겁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이러고 있고 누군가 횡단보도에서 걸어오면 저 사람 마스크 안 했네. 이걸 비난해야 될지 누군가로부터 무리해서 그 사람을 떼어내야 될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그런 수없는 경험을 합니다. 비난하고 무리해서 떼어내고 누구는 어떤 무리로 들어오고 누구는 떼어내고. 사실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테스트를 우리는 매일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 도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는 오늘도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거의 1층들이 다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1층이 변하고 있다.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사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5층은 잘 안 보이잖아요. 우리 길 다니면서 5층에서 뭐 하는지 안 보이잖아요. 1층에서 뭐 하는지 다 보이죠. 그래서 1층은 어때요? 잘 보여서 그래서 권리금이 비쌌던 거예요. 잘 보여서 누구나 다 1층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1층은 대부분 다 뭡니까? 화장품 가게, 음식점, 아니면 은행 다 이렇게 권리금을 주고 나서라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데가 입점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됩니까? 1층이 무너지고 있어요. 과연 앞으로 여러분 1년 후에는 1층에 뭐가 들어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제가 요새 주목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1층이 변하면 다 변한 거야. 제일 먼저 변할 거야. 거기가 어떻게 변할까? 여러분도 한번 1층을 보세요. 우리 삶의 지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거 보면 많은 것들이 변하는 것이 어떻게 변할지 여러분들이 눈치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먹고 사는 문제 1층이 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배워가는 문제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디서 배울까? 이번에도 또 어떻게 된대요? 2학기 때 또 역시 온라인 수업으로 하게 된답니다.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일 땐 자 이제 학교 안 가, 온라인 수업만 해야 돼, 그렇게 변하는 거지만 사실은 학교라는 것 자체가 대표적 대면 사업이에요. 다 같이 모여, 그리고 교수님한테 혹은 선생님한테 강의 들어, 그리고 아이들끼리 부딪히고 막 그러면서 놀고 거기서 많은 것들을 배웠죠. 선생님들이 굳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30명이 모여 있으면 알아서 배워요. 싸우고 뭉치고 헤어지고 지네끼리 많은 걸 배워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어디서 배워야 될까요? 여러분, 오프라인 교육이 온라인으로 변한다는 것 안에 변하는 종목은 100가지도 넘을 겁니다. 그 100가지가 변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공급자가 되고 누군가는 퇴보자가 돼요.
그죠? 그리고 또 집이 변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데 있어서 위험한 곳을 오고 가면서 일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웬만하면 자, 집에서 일하는 걸로 바꾸자. 지금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벌써 2.5단계가 되니까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나올 사람 나오고 재택할 사람 하고.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제일 먼저 한 건 뭔지 아세요? 국내 해외에 있는 모든 협업 툴들을 싹 끌어다가 연구를 한 후 우리 회사에 가장 잘 맞는 협업 툴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줌은 그냥 뭐 일상처럼 얘기해요. 저쪽 방에서 저쪽 방에 있는 친구랑 얘기할 때도 줌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협업 툴들 있잖아요. 우리 회사에 있는 전 직원들이 각자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얼만큼 진행됐고 어디까지 왔기 때문에 누구와 협업해야 되는지 한 장으로 싹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회사는 돈 꽤나 벌었겠더라고요. 코로나 없었을 때는 회원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대요. 자, 사람과 사람이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고 각자의 생존을 위한 가장 안전한 최선의 선택을 하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각자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대부분 너와 내가 멀어지는 거예요. 자, 멀어진 사이를 뭔가는 메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멀어졌는데 사람의 욕구는 그대로일까요? 아니면 완전 변할까요? 완전 변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첫째, 다 먹어요. 그죠? 다 옷 입어요. 물론 덜 먹거나 덜 입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어때요? 미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몰라서 불안해서 우리는 그리고 배워요.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빨리 1단계라도 가서 마스크라도 쓰고 그리고 커피숍에서 이렇게 만나서 누군가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싶고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요즘엔 너무 못해서 서러운 거 여행 너무 가고 싶어요.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제 일상은 매일 동네 한 바퀴입니다. 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세상에 대한민국이 좁았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비행기 타고 부산 갔다가 대전 갔다가 양평 갔다 이러고 올라온 사람인데 우리 집이 저기 그 남가자동 연남동 그 사이에 있거든요. 그 걸으면은 한 20분 걸려요. 저는 20분 반경 내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고 지금 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풀어가 보자고요. 그렇다면 이 상황이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만약에 코로나가 이제 좀 없어지고 뭐 종식이라는 말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1단계가 아니고 0.5단계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한번 따져봅시다. 0.2단계일 수도 있고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라도 우리 한 0.3단계는 살 것 같지 않으세요? 완전 밀착된 건 좀 불안해하겠죠. 막 1000명이 모여서 막 집회 같은 거 이런 건 좀 강연해. 좀 무서워하겠죠. 한 0.2, 3단계 살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람들은 안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안전하게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절대 코로나 이전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못 돌아가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각자 안 돌아갈 거라고요. 각자 안 돌아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안 돌아가도 돌아가는데 그게 뭐예요? 디지털 세상으로 우리는 들어간 겁니다. 코로나 이전 세상으로 안 돌아가도 나 강의 다 해 지금. 코로나 이전 세상으로 안 돌아가도 음식 같은 거 오고 갈 수 있어. 우리가 지금 그걸 어떻게 해요? 최악의 3단계에 준하는 상태에서 연습을 이미 충분히 했기 때문에 0.2단계쯤 됐을 땐 살기 편한 거예요. 그리고 어때? 이쪽이 더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쪽 코로나 이전 세상에 있었던 삶이 옮겨갔고요. 각자의 삶이 코로나 이전에서 코로나 이후로 생존을 위해서 이미 다 옮겨가고 있고요. 인간의 삶이 옮겨가니까 어때요? 중간쯤에 걸쳐 있었어요. 중간쯤에 걸쳐 있었던 디지털 기술들이 야, 사람들 다 이쪽으로 갔어. 우리 얼른 이쪽으로 가서 저 사람들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줘야 되겠다. 그래야 사업이 잘 되고 돈 벌 거 아니야. 그리고 어때요? 인재와 기술과 모든 자본이 동시에 코로나 이후 세상으로 다 옮겨가고 있는 쪽입니다. 여러분 학교가 문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디지털 기술이 여기 가서 학교를 돌려주지 않으면 온라인 스쿨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본들이 이쪽으로 싹 다 옮겨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어떤지 아세요? 일부 업종은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기술도 찾을 수가 없어요. 특히 이렇게 카메라 찍으시고 이거 영상 편집하는 사람 혹은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개발자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요. 다 이쪽 세상으로 넘어가죠. 그런데도 아직은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어떠냐면 다 아직 제 보기에 여기 계십니다. 다들 얘기해요.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여러분 좀 컨셉이 다 이해가 가십니까? 아, 돌아가도 우리가 알던 세상이 아닌 거구나. 아, 지금 우리는 코로나 이후 세상을 연습해야 되는 거구나. 자본도 기술도 다 이쪽으로 갔구나. 그럼 우리의 새로운 출발은 어떻게 해요? 코로나 이후의 세상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구나. 제가 이걸 언제 느꼈냐 하면은요. 저는 1월 22일이 저의 마지막 강연이었습니다. 지금 앞에 놓인 이 김미경의 리부트 책은 그때 쓰여진 책이에요. 근데 이미 준비했었고 이 책을 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나한테도 여러분에게도 코로나는 되게 급작스러운 거였었잖아요. 1월 22일 날 마지막 강의를 하고 그리고 한 달 정도 저는 그냥 놀려고 그랬어요. 아, 이러다 말겠지. 똑같았어요, 여러분과. 아, 쉬자. 이러다 말겠지. 이러고 있는데 날짜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떠냐면은 제가 좀 촉이 빠르지 않습니까? 하도 전국을 돌아다녀서 상황 파악을 좀 해보니까 이거 이러다 진짜 오래 가겠다. 이게 뭐지? 이거 빨리 공부해야 되겠는데 여러분요. 심상치 않을 땐 공부하는 겁니다. 심상치 않을 땐 공부해서 세상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나 살 만큼은 빨리 아셔야 돼요. 그게 공부예요. 여러분 공부가 딴 게 아니고요. 변화하는 세상을 다 아는 게 공부가 아니고 변화하는 세상에서 나 살 만큼은 알아내는 것, 그걸 저는 공부라고 불러요. 저는 그걸 지속적으로 해왔잖아요. 그래서 내 몸에서 촉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공부해야 돼. 세상 어떻게 바뀌는지 나 빨리 알아야 돼. 이러다가는 나도 못 지키고 내 회사도 못 지키고 직원들 다 내보내고 야 코로나 때문에 강의가 하나도 없어. 큰일 났어. 니네 다 집에 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큰일 났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뭐 했냐면 자료도 별로 있지도 않은 자료를 긁어가면서 공부했어요. 책을 몇 개 읽었는데 책은 다 코로나 이전 세상 거라 도움이 별로 안 되는 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재미있게도 나한테 가장 좋은 공부거리 정보는 뭐였는지 아십니까? 신문이요. 신문에 기사가 나는 거예요. 언뜻 로봇가 배달한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이제는 아무도 손대기 싫어해갖고 이렇게 사람이 열로 쓱 하는 걸로 문이 열린대. 그런 것들이요. 또 뭐냐 하면은 이제는 배달 사업이 엄청나게 잘 돼. 사람들은 만나지 않고 하기 위해서 재택근무 때문에 협업 툴들이 지금까지 잠자고 있던 협업 툴들이 사람들에게 막 공급되기 시작했어. 이런 거예요. 그걸 가만히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요. 이미 다 준비하고 있었던 디지털 기술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티핑 포인트를 맞이하면서 우리를 완전 다른 세상으로 매우 손쉽게 살 수 있도록 데리고 가는구나. 그래서 저의 첫 번째 키워드는 티핑 포인트였습니다. 어떤 업체들이 티핑 포인트를 맞았지? 티핑 포인트의 기본은 뭐예요? 사람이 가서 도와줘야 티핑이 되죠. 여러분 신발 하나가 티핑 포인트를 맞으려면 일단 그 몇몇의 사람들이 그 신발을 신어주고 그 신발이 확 뜨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확 몰리면 티핑 포인트가 되죠. 디지털 기술도 인공지능도 사람이 딱 모여서 그걸 사용해주면 티핑 포인트가 되죠. 여러분 이 티핑 포인트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코로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티핑 포인트를 갖고 내가 나를 봤더니 뭐예요? 김미경은 플러스 티핑 포인트가 아니고 마이너스 티핑 포인트요. 강의 하나도 없어. 코로나로 인해서 나는 이쪽으로 확 밀려나지더라고요. 너무 성실하게 살았고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눈물 나게.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식당 일 열심히 했어요. 카페 열심히 했어요. 내가 뭐 잘못했어? 근데 어때요? 한순간에 모든 그동안 나를 좋아했던 내 고객이었던 사람들이 일순간에 티핑 포인트 코로나로 인해서 어디론가
나한테 오거나 나한테 멀어질 수 있는 게 이 코로나가 주는 불황의 실체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은 되게 일사불란해졌어요.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여행 못 가고요. 3단계 준하면 다 같이 쇼핑 못 하고요. 다 같이 나가서 음식 먹지 않고 집에서 해 먹으려고 하고요. 일시에 다 같이 학교 못 가고요. 다 같이. 이게 코로나가 주는 무서움입니다. 저는 1월 이후로 지금 이런 식으로 강의하는 거 이외에 단 한 건의 강의도 못했습니다. 과거 스타일로는. 다 같이 안 오니까요. 다 같이 조심하니까요. 자, 여러분은 이 다 같이라는 티핑 포인트의 어느 지점에 계십니까? 한 여기쯤 있어요? 근데 무서워 죽겠어요? 다 같이 나를 추락시키는 티핑 포인트에 계세요? 다 같이 나를 끌어올리는 티핑 포인트에 계세요? 남이 어떻게 해주길 기다리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하냐면 티핑 포인트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요. 내가 이 언저리에 있으면은 추락입니다. 이쪽 언저리에 있으면은 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넘어가셔야 된다고요. 얼른. 그게 제가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김미경 57세가 넘어가려고 첫 번째 한 짓 알려드릴까요? 파이썬이요. 그냥 무조건 잘 모르잖아요. 저도. 제가 뭐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랑 카톡밖에 모르지. 기껏해야 인스타그램이지. 그것도 뭐 기능이나 다 알고 써요? 한 반만 알고 쓰는 거지. 디지털 세상 속으로 가서 사람들은 디지털로 교류하게 되고 물건도 디지털, 강의도 디지털, 사람들, 여행도 디지털 다 이쪽에서 하게 될 거야. 디지털 언어가 들어와서 나를 살려내야 되는데 나는 디지털 언어를 너무 몰라. 그래서 검색해봤더니 디지털 언어로 뭐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게 파이썬이랴. 그래서 그냥 무조건 파이썬 검색한 다음에 파이썬 티칭 해 주실 분 이래서 찾았어요. 그래서 대학원생한테 파이썬을 잠시 배웠습니다. 배우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파이썬 지금도 잘 못해요. 그리고 안 배우기로 했어요. 개발자들이 너무 잘해서 제가 안 해도 그냥 이렇게 끌어다만 놓으면 어플리케이션 개발되는 기술이 금방 다 내년에 나온다 그래서 굳이 언어를 쳐서 내가 만들 필요는 없어서 개념은 파악했는데 이거는 알아냈어요. 디지털 언어로 이 사람들은 벌써 수십 년 전부터 만들어 왔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기본 인프라를 이렇게 다 만들었구나. 그래서 개발자적인 시각으로 세상은 볼 수 있는 눈은 가졌게 됐어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디지털로 만들어낸 세상이 엄청난데 그 아이템이 대단하더라고요. 그 아이템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그 다음에 뭐예요? 3D 프린터, 그 다음에 IoT, 사물 인터넷. 우리 왜 청소기 있잖아요. 청소기. 우리 집에 있는 청소기 이름은 제임스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두 명이 지네끼리 대화하면서 이렇게 청소해요. 자, IoT 기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너무나 알고 있는 이미 빅데이터.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율주행차 등등 이런 기술들이 일반적으로 우리 일상으로 들어온 기술들이 수십 가지가 넘고요. 그 백단에서 이 기술들을 지원하는 원초적 기술, 디지털 기술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것들이 막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뭉치면서 우리한테 어느 순간 앞에 와서 제품으로 툭툭툭 던져져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영상으로 강의하는 줌,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우리 협업 툴들도 마찬가지. 이게 다 디지털 기술이잖아요.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 세월 한 6, 7개월간 지속적으로 하루도 안 빠지고 디지털에 관련된 공부를 했는데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대충 판은 다 이해하고 이렇게 그 개발자들이란지 인공지능에 관련된 전문가 모셔서 제가 인터뷰할 때 되게 아는 척 할 수 있어요. 대화는 말은 통해요. 내가 만들지는 못해도. 자, 이렇게까지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어떤지 아세요? 디지털 판을 이해하니까 그때서 내 머릿속에서 불이 띵 켜지는 거예요. 맞아. 이 네 가지가 있어야 우리는 살 수 있는. 첫째, 온택트 해야 돼, 나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뭐냐 하면 나의 온택트, 저의 코로나 솔루션 노트를 쓰기 시작했어요. 나 혼자 메모한 거예요. 그 메모가 합쳐서 나온 책이 이 책입니다. 원래 책을 쓰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나 살려고 내 코로나 솔루션 노트 써요. 김미경 회사 살려내려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건 뭐냐면 온택트 하는 걸 시작을 했어요. 온택트가 뭐냐면 언택트도 아니고 사람끼리 만나는 컨택트도 아니고 디지털 세상에 나를 올려놓은 거예요. 나를 등재시켰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판을 짜기 시작한 게 온택트입니다. 온택트 한 다음에 뭐 했다고요? 이 온택트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했어요. 디지털 기술과 나와 연결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 알 게 많더라고요. 우리 회사의 HR 담당자는 매일 들여다보는 게 디지털 협업 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직원들을 디지털 툴에다 올려놓고 그들이 협업할 수 있도록 판을 짜는데 한 달 내내 공부해요. 그런 거를.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도 일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강의 직접 나가서 하지 않더라도 내 강의가 딱 나라는 사람의 강의는 어때요? 대부분 오프라인에서 말로 했었잖아요. 자, 그럼 이 보이스는 어디 갔다 얹을까? 아, 네이버 오디오로 얹을까? 아니면은 또 뭐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이북의 오디오북으로 이북 형태로 할까? 아니면 오디오북 형태로 할까? 아니면 온몸이 다 나오는 비디오 형태로 하는 게 좋을까? 그럼 이거를 얹을 플랫폼은 유튜브가 있을 것이고 내 자사 플랫폼이 있을 것이고, 그죠? 자, 그러면은 내가 어쩌다 생각난 되게 짧은 건 굳이 300페이지 책으로 뭐 하러 내? 30페이지 PDF 북으로 낼까? 아, 그럼 PDF 북 안에 텍스트만 있을 게 아니라 영상 링크 몽땅, 아, 마치 뮤지컬처럼 총체적인 컨텐츠 북으로 만들어내면 안 되나? 어차피 외국에 가서 강의할 수 없으니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서 내가 줌으로 인터뷰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겠다. 아, 그러면 내 강의 하나를 앞으로는 이렇게 내가 짱하고 책 나왔어요 이렇게 줄 게 아니라 내가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런 걸로 책 쓰려고 하는데 같이 협업 체제로 책 쓰자고 지식 클라우드 펀드인 와디즈 펀드에다가 지식 펀딩을 한번 시작해 볼까? 30%도 못 알아낸 거예요, 여러분. 디지털 세상은요, 하나로 100가지로 뻗어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한다면. 이거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요새도 되게 바쁩니다. 세 번째, 엄청 중요한 개념,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는 인디펜던트 워커의 시대라고 합니다. 제가 얘기한 리부트 4가지 공식이 있어요. 이 책 뒤에 보면은 첫 번째 공식 언택트, 두 번째 공식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완전 변신해라. 세 번째가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인디펜던트 워커로 일해라. 세 번째 공식이 인디펜던트 워커예요. 여러분 지금 다 집에 계십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들락달락거릴 거예요. 2단계 갔다가 1단계 떨어졌다가 또 심하면은 잘못되면은 뭐 가을철에 독감이랑 같이 합치면서 또 여기로 갔다가 잠깐 물러났다가 이걸 계속 물러났다 왔다 물러났다 왔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계속 여기서 적응해서 살아야 되는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집단이 해체됩니다. 다 같이 500명, 1000명이 막 모여서 일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각자가 일하는 시스템을 갖기에 너무 편리한 세상입니다. 뭐하러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우리 회사에 직원이 뭐 몇십 명 되는 회사 규모가 아니라면, 만약에 나는 나 혼자 있게 된다면 난 서울 안 살아요. 저는 지방으로 내려갈 겁니다. 양평쯤 갈게요. 그리고 거기다가 완벽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스템을 갖출 겁니다. 그리고 촬영도 나 혼자 할 거고요. 사람 없어도 돼요. 카메라 쫙쫙쫙 매달아 놓고 리모트 컨트롤로 다 조절하면서 큰 화면에서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다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난 거기서 매일 아침 7시에 강의할 수 있을 겁니다. 플랫폼은 무료잖아요. 왜냐, 내가 들어가는 즉시 데이터 때문에 돈 벌어서 플랫폼은 다 나한테 무료로 풀어요. 대신 한 뭐 5대5, 3대7 하시겠죠. 그런 플랫폼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유튜브만이 아닙니다. 이제 플랫폼들 엄청 늘어날 겁니다. 내년 되면 훨씬 더 많이 나오면서 유튜브보다 수수료 덜 받을게요. 이러는데도 엄청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저만의 디지털 완벽한 아지트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책도 써서 바로 거기서 발행도 하고 강의도 올리고 거기서
10명씩, 200명씩 또 어떻게 합니까? 인원수대로 해서 줌으로 혹은 줌보다 더 나은 것으로 다 강의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농사는 스마트팜으로 지어서 먹고, 그리고 산책도 다니고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에게 하나의 힌트를 좀 드리면 뭐냐면 개인이 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걸 잘 봐요. 사람들이 같이 뭉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여기 각자 집에서 일하고, 자가격리 때문에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도 우리는 각자 일하는 형태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개인이 원하는 게 다 다르죠. 여러분, 집단이 사고 싶은 제품과 개인이 사고 싶은 제품은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B2B가 굉장히 활성화됐다면 이제는 다 어때요? C2C의 세상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팔고,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팔고,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판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어떻겠어요? 모두가 다 같이 100명이 쓸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뭐야? 내가 쓸 게 필요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쓸 수 있는 걸 정확히 주는 그 사람 걸 사려고 그러죠. 그래서 만약에 내 고객이 내 자사몰이건 내 블로그건 내 유튜브건 내 고객이 1000명만 되면 생계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확히 원하는 걸 줄 수 있다면. 그래서 앞으로의 세상은 지식이 브로드하게 대형 지식을 주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지식만 템플릿 10장으로 주는 시장이 열립니다. 지식의 템플릿 시장입니다. 개인화돼도 먹고 살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인디펜던트 워커로 살려면, 그러나 옛날보다 묻어가는 건 없어지겠죠. 내가 못하면 얘가 해주고 제가 못하면 제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나 먹고 살 만큼은 내가 알아내고 내가 그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도대체 왜 해야 되는지는 이해가 가셨죠? 근데 여러분 왜에서 멈추시면은 진행이 안 됩니다.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고 실체가 내 손에 잡혀지려면 왜가 아니고 어떻게도 아니고 무엇을이 끝나야 실체가 잡혀요. 저는 왜라고 하는 대답은 이미 1, 2, 3월 달에 다 했고요. 어떻게 그걸 연구한 게 바로 이 책이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저는 지금 무엇을 지점에 와서 그걸 다 해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왜 해야 돼? 에서 머물러 있다면 그거는 빨리 오늘 이 제 강연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걸 통해서 충분히 왜까지는 빨리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얼른 끝내야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 라고 고민되신다면 책을 통해서 한번, 제 책도 도움이 될 거고요. 다른 여타 책들이,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세상에서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가 다 이해가 끝났으면 바로 리스트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럼 뭘 해야 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이 만약에 미장원이야. 그럼 미장원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서 디지털 빌딩 안으로 들어가려면 나의 오프라인과 온라인은 어떻게 연결돼야 되지? 이 어떻게를 빨리 연구해 가시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구축하시는 게 시작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조금씩 다 방향을 틀게 만들었고요. 사람들이 틀까 말까 막 이러는 사람이 있고 완전히 튼 사람 있잖아요. 근데 틀까 말까 한 사람마저 방향을 딱 틀어서 이쪽으로 쭉 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세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른 세상이 완전 구축되는 게 내년쯤입니다. 그럼 우리한테 골든타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벌써 우리 지금 몇 월이에요? 9월이네요. 올해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만약에 스스로 리부트를 시작하신다면 초기 진입이십니다. 이젠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젠 어떤 방향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살아내서 이거야 라고 답도 주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엄한 세상,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세상, 슬프고 우울하고 포기하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당장 하셔야 될 건 뭔지 아십니까? 딱 네 글자입니다. 즉시 교육. 세상이 바뀔 땐 공부한 사람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만약에 저한테 올해 한 해를 딱 한 글자로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격차의 시대다. 격차. 매일 격차가 벌어집니다. 그 이유는 적절히 리부트할 타이밍을 잡지 못하면 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 중 좋은 것들, 반드시 지키고 싶은 것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가치, 그 가치가 없어졌다고, 사라진다고,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좌절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러분 리부트 하셔서 다시 모든 걸 살려내고 여러분의 가치가 또 다른 세상에서도 또 빛을 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꼭 리부트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리면은요, 지금 아주 그래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려고 약간 온택트 시장으로 옮겨오신 거에 대해서는 아주 칭찬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게 원래 초기 증상입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왜 그거 있잖아요. 저는 학교 졸업한 지 하도 오래돼서 요새 학교에서 뭐 배워요? 국어, 영어, 수학, 뭐 과학, 뭐 사탐, 과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체능 뭐 이렇게 갖고 쭉 있잖아요. 그 모든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1위로 올라가면은 우리 과거에 어때 딱 국어만 배우면 되는 게 아니었었잖아요. 그래도 8과목 쫙 배워야 되듯이 이 세상도 똑같습니다. 디지털 세상도 8과목 다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국어 하나만 해갖고 못 버텨요. 예를 들어서 블로그가 국어면은요, 인스타그램은 예체능이에요. 그죠? 그리고 펀딩은 경제 과목이겠네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어쨌든 자, 그러면 뭐가 있냐면은 나를 알리는 데 필요한 그 뭐 블로그라든지 뭐 이런 SNS 기능 있잖아요. SNS 기능이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또 그다음에 뭐 카카오 스토리, 그다음 블로그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대부분 이제는 원 소스 멀티 유즈로 가야 됩니다. 블로그 하나에서 딱 했으면은 이걸 쫙 뿌려야 돼요. 근데 내가 뿌릴 때 한 3가지 정도 뿌리고, 그럼 이거는 나를 알리는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커뮤니케이션 한 걸 갖고 목표가 뭐예요? 커뮤니케이션이 목표가 아니죠.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을 팔아서 내 걸로 링크하려고 그랬구나. 그러면 내게 팔려나갈 수 있는 뭐예요? 창구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 플랫폼들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블로그에서 직접 판매를 하건 아니면은 어떤 플랫폼에 들어가서 판매를 하건, 이 대표적으로 뭐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게 있겠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죠. 아니면은 난 직접 장사하지 않지만 나는 제휴 마케팅을 들어서 홍보만 할 거야. 그럼 뭐 쿠팡 파트너스한테 네이버 파트너스 앞으로 분명히 생길 겁니다. 앞으로는요, 누군가의 전단지를 전달해주는 디지털 전단지 제휴 마케팅 사업이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특히 엄마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직업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급할 거 없습니다. 다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8과목 다 알아야 돼요. 하나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공부 다 하셔야 됩니다. 예. 한 2년이면 될 것 같아요. 아유, 언니도 하잖아요. 57세도 하는데 왜 못해요? 이거는 생각할 때 컴퓨터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그 디지털 기술들은요, 예를 들어 뭐 인스타그램을 예를 들어 볼까요? 블로그 예를 들어 볼까요? 그건 어떤지 아세요? 기술들은 완벽하게 다 돼 있어요. 나만 들어가면 돼요. 사람이 들어가야 기술이 완성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플랫폼들은요,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반조리 식품이라고 표현해요. 이미 다 돼갖고 우리 가면은 반조리 식품 슈퍼에서 사오면 그냥 끓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냥 끓이기만 하면 되는 것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우면 누가 그거 이용하겠어요? 그러면은 다운로드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네 망하게 어플리케이션 회사들 다 쉽게 만들어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카톡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너무 쉽잖아요.
근데 카톡도 들어가 보면은 기능들이 막 많죠. 그걸 다 사용하는 사람이 있느냐면 그냥 카톡만 사용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어느 거건 그냥 가장 기초 기술만 사용하자라고 들어가셔서 하나씩 배워가시면 되기 때문에 겁내지 말고 그 나이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 내년부터는 앞으로는 나이 연세 70 정도 넘으신 분들도 디지털에 대해서 다 아셔야 돼요. 휴대폰 안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휴대폰에서 어떻게 이 휴대폰을 적절히 사용해서 내가 연결될 곳, 그것이 뭐 쇼핑이건 아니면 뭐 동사무소건 연결이 안 되잖아요. 살기 엄청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이제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센터도 만들고 교육하고 하는 거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70대도 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40대는 그분들을 오히려 가르쳐 줘야 되는 사람이죠.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고요. 네.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온라인 세상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요. 그 세상에서 내가 전달할 수 있는 내 코어 컨텐츠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이 코어 컨텐츠 찾는 게 이게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이 코어 컨텐츠, 그러니까 말을 바꾼 거일 뿐이지 네가 제일 잘하고 네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게 뭐야? 이걸 찾는 게 코어 컨텐츠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수한테 코어 컨텐츠는 노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수가 되기 위해서 내가 노래를 제일 잘할 수 있고 내가 노래가 내 종목이고 이 노래를 갖고 내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기여하고 이게 내 직업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알아내는데 얼마가 걸렸을까요?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요? 디지털 세상에서는 역시 코어 컨텐츠를 찾는데 약간의 시간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코어 컨텐츠를 찾는 건 뭐냐면은 자신의 강점이 뭐지?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건 뭐지? 내가 좋아하는 건 뭐지? 아주 되게 원초적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천천히 끌어가면서 디지털 세상이랑 만나야지 너무 마음 급하게 먹으시면은 안 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코어 컨텐츠를 찾을 때 뭐냐면 이렇게 종이에다 써가면서 천천히 찾는 방법을 많이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방법도 성격에 따라서는 되게 좋은데 제가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그냥 해요. 저는 오늘 생각난 건 크게 손해보지 않는 한 오늘 밤 내로 다 끝내요. 일단 만나 안 만나? 만나봐요. 만약에 누가 나한테 사람을 소개해 준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아주 짧게 검색하고 저는 먼저 가서 볼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것처럼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 그냥 다 경험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오프라인에서는 그 사람을 만나봐야 알고 직접 해봐야 아는데 디지털은 경험 안 하고 이렇게 검색하고 훑어보면 아는 건지 알거든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회사에서 협업 툴 하나를 새로 지정을 했습니다. 외국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어로도 잘 서비스도 안 되는 그런 건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협업들 다 같이 쓰자고 해서 우리 다 같이 쓰기 시작했는데 어떤 친구들은 자꾸 영상을 봐요. 그 협업 툴 어떻게 하는지 왜 그 나와 있잖아요. 튜토리얼 나와 있는데 그걸 계속 봐요. 아니 그걸 10개를 보면 뭐 하냐? 그냥 들어가서 해보지. 그리고 나서 이상한 거 눌러서 내가 저기 세팅해 놓은 게 지워져야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겠어요? 저는 그 방법을 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이틀 동안 토요일 일요일 동안 들어가서 내가 해놓은 거 한 3개 지워 먹었고요. 그리고 나서 일요일 밤이 됐을 땐 다 파악했습니다. 디지털 세상은요 경험 안 하고 들어가서 안 해보고 훑어가는 줄 알고 착각하시는데 아니고 들어가서 해봐야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경험입니다. 디지털 경험, 실패 경험을 많이 늘리시는 게 중요하니까 그냥 들어가서 좀 시작해 보세요. 시간표 중요해요. 이제 진짜 인디펜던트 워커한테 제일 중요한 게 시간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은 인디펜던트 워커 하시면 안 되고 직장 나가셔야 돼요.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참 재밌는 습관 하나를 가졌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안 하고 투두리스트 위주로 제가 하루를 정리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들 그리고 맨 위에는 반드시 내 미래를 비춰줄 오늘을 살면 미래가 저절로 좋아지는 걸 저는 하이라이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게 만약에 영어예요. 저는 아침마다 9시부터 10시까지나 1시간씩 영어 공부를 빼놓지 않고 반드시 하거든요.
근데 영어 공부는 지금은 크게 도움 안 되는데 5년 후쯤 되면 도움되는 거. 그러니까 내 미래를 밝게 비춰줄 어떤 행위를 저는 하이라이트라고 합니다. 그걸 반드시 가장 중요한 시간에 저는 배치를 하고 나머지 일들을 하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 직원들도 재택근무를 하게 되고 저도 혼자 있는 일이 많아지면서 제가 선택한 방식은 저는 어떤 그 다이어리를 쓰냐면 시간 다이어리 아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깨알같이 빗금 쳐져 있는 시간 다이어리요. 그래서 시간대에 나를 잘 컨트롤하고 나를 잘 매니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몇 시부터는 뭐, 몇 시부터는 뭐 요걸 좀 쓰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시간표 잘 짜야 돼요. 그리고 뭐냐면은 자기를 관리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나를 종이 위에 얹는 겁니다. 나를 쓰는 게 제일 잘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 종일 뭐 해야지 그럼 나 혼자 상상하잖아요. 그럼 이 머리가 딴 거 보면 딴 생각, 이거 보면 이 생각, 그래서 TV 보다 보면 아 이거 한 4시간 봐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나를 딱 펼쳤을 때 이 한 장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돼.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게 다이어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택근무와 인디펜던트 워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는 다이어리 시장이 엄청 커진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템플릿 시장. 내가 템플릿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뭐냐면 시간대별로 내가 어떤 형태로 김미경이 모습이 여기 그려져 있어야 돼요. 자, 아침 7시에 일어나면 뛰는 김미경이 있네. 8시 되면 먹는 김미경이 있네. 시리얼 먹는다. 자, 그럼 9시부터는 영어 공부하는 미경이가 있네. 자, 그 다음부터는 회의하는 미경이가 있네. 줌 회의, 뭐 또 먹네, 간식 먹네. 그리고 아름다운 거 하나 들어가야지. 내가 되게 좋아하는 커피잔에다가 커피를 쓱 내려서 30분 동안 휴식하네. 뭐 하네. 여기 뭔지 아세요?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이 정렬해 있어야 돼요. 인디펜던트 워커는 그게 안 되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정렬된 나와 전혀 정렬되지 않은 나의 차이는 반복해서 5년쯤 되면 완전한 실체의 모습으로 나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컨트롤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종이 위에 내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써보세요. 이게 매핑이 중요할 겁니다. 아마.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죠. 밖에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을 봤습니다. 뭐라냐면 식당을 하시는데 우리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소독이 잘 돼 있다를 붙이면 오히려 사람들이 여기 한번 코로나 있었던 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까 봐 자기는 안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움의 순간이 여기가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할 때 무언가를 의사결정을 할 때 두려움이 가로막고 있으면 두려움 밑에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럼 계속 사람들 눈치만 봐요. 사람들은 어떡하지? 그래서 어떤지 아십니까? 상위를 지킬 수가 없어요. 상위권으로 가실 수가 없어요. 두려움을 뚫고 올라오면 우리는 방역 잘했다. 사람들에게 딱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처음엔 놀래도 사람들이 그런 거에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나중에 잘 설명하면서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 여긴 되게 안전하다라는 데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왜 처음에 약간 두려운 일주일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새로운 세상으로 무엇인가 가고 새로운 판을 짤 때는 두려운 일주일을 견뎌야 돼요. 뭐가 됐건. 그래야 그걸 세팅할 수 있어요. 그 세이프티를 철저히 세팅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마케팅을 물어보셨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1, 2, 3단계를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아마 무너질 겁니다. 손님이 없는 2주, 3주 이거 참 견디기 힘드시거든요. 결국은 배달해야 되지 않을까요? 얼마 전에 제가 식당을 하는 분은 브런치 카페를 운영을 하는데 끝까지 배달을 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가게 컨셉에 안 맞는 거예요. 그 배달이. 인테리어 너무 이쁘고 사람들이 와야 되고 그게 그 가게의 자부심이었는데 그래서 배달하고 너무 안 어울린다고. 근데 결국은 배달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는 배달에 컨텐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 배달이 아닌 우리만의 어떤 배달이 없을까? 배달 갈 때 우리만이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저희 음식은요. 뜨겁게 와서 먹어야 돼요. 배달을 하면 안 된다고. 아니야. 포장을 좀 달리해서
가서 바로 뜨겁게 먹을 수 있는 뭔가가 좀 있지 않을까? 여러분 사람들 그럼 가격을 올려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세이프티에 돈을 쓸 준비가 이미 다 돼 있습니다. 이미 돼 있습니다. 약간 돈을 더 지불하더라도 안전하다면 사람들은 이미 그 돈을 지불하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한 세이프티를 마케팅에 그다음에 혹은 여러분 제품의 어떤 전체 포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새로운 세상으로 가서 세팅하려면 두려운 일주일을 견뎌야 된다고요. 그래서 들여다보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 일주일이 뭐지? 새로운 세팅을 하기 위해서 이걸 깨고 이쪽으로 내가 한번 넘어가 봐야 되겠구나 라는 어떤 그 과감한 결정, 과감한 마케팅이 요새는 정말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예, 맞습니다. 이렇게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처럼 자영업은 영세하면 뭔가 돈을 들여서 하기가 되게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다른 걸 줄여서라도 세이프티에 투자하는 그 전략이 좀 필요해요. 좀 더 아이디어를 많이 내도록 같이 모여서 연구하시고 세이프티를 강화하는 방법 쪽으로 좀 세팅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올해 1월부터 우리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서로 참을 것도 많고 줄여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안 줄여야 될 게 줄어들었네요. 그죠? 꿈도 줄어들고 마음도 줄어들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좀 더 각박해져 가는 것이 아닐까. 그러다가 결국 용기도 줄어들고 다 줄어드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때 제가 리부트를 얘기하는 이유는 다 줄이면 밑바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좌절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좌절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더 좋은 세상을 만날 수가 결국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달라진 세상도 역시 우리가 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지난 세월 뭐 50년, 100년 우리의 선배들 다 더 힘든 세상 살아왔잖아요. 요번에도 우리는 또 해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또 여러분 가족을 위하여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있는 꿈을 이렇게 세우시고 열심히 살아내셔서 더 좋은 세상 우리 아이들한테 줄 수 있도록 정말 꿈이 있는 하루하루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힘내세요.